이재명 대표가 어제 6일 만인가요? 그동안 뭐 전직 HID 요원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 러시아제 권총 가지고 테러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라졌어요. 한 6일 동안. 사라졌다가 어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나? 바로 방탄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방탄복이라는 게 어제 이제 지금 광화문에 있는 천막 당사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폴라티에 까만 게 저게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을 딱 입고 어제 등장을 했는데요. 글쎄 방탄복을 원래 이거 잘 안 드러나게 이렇게 와이셔츠 안쪽에다가 입고 하는데 그걸 딱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한 게 참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이 제1당 대표의 어떤 신변의 위협, 이건 굉장히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당시에 누가 이걸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서 처벌해야 보는데, 그 문제는 어제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던 와중에 사회자가 회의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좀 마지막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로 앞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청사가 있는 곳인데 저기 최상목 대행이 저기 일하고 있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왜냐? 바로 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국헌문란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너는 완전 포위됐다. 꼼짝 마라. 이런 이야기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대행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군 통수권자한테 너 체포당하니까 조심해. 지금 국민들 다 체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몸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폭들이 보면 야, 너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다들 옆에 듣던 사람들도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도 저게 뭐지? 라고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험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성남시장 시절이라든지 경기도지사 때 꽤 험한 이야기를 많이 해와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이 개항을 선거 유세 때 고깃집에 그 남자분이 악수하려고 하니까 나가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다 영상에 찍혔어요. 이찍이란 게 1번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2번이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굉장히 낮춰서 보는 게 이제 이찍 하는 거거든요. 이찍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한테, 중학생이었던가요? 돌멩이를 그때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쳤다. 난리 뽕짝. 이게 참 아무리 그렇지만 동료 의원이 이 테러를 받아서 지금 머리가 지금 상당히 상처가 있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 뽕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제 연설 같은 거 하실 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난리 뽕짝 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난리 뽕짝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일반인들도 잘 쓰지도 않고 모르는 단어일 텐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SNS에 누가 비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답글로 어서 화장실 가셔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제가 좀 읽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쑥 이렇게 좀 극한 용언들이 꽤 나와요. 이게 이제 언어 습관인데 왜 이런 형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독설과 같은 언어 습관들이 아마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주의를 준다고 그래요. 또 본인이 의원들한테 말 조심해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몸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할 말인가? 그럼 대통령 연설할 때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딱 연설하면 국민들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냥 뭐 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거에는 시정잡혀나 법한 겁박이야 충격적인 망언이다. 권성동 의원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의원은요. 최상목 몸조심 발언 장난,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몸조심하기 바란다. 깡패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신촌에 한 한정식 식당에 당 지도부를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정보 있는 분들 좀 이야기 좀 해봐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꽤 여유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의원들한테 왜 안 나온대요 도대체? 왜 안 나온답니까? 정보 없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관련해서 제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소스 정보가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제일 먼저 갔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그 부인들한테 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 분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추천해줬던 사람, 정당 이런데 또 그 최고 높은 사람한테 슬쩍 중요 정보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정보는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보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지. 이 마음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즉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심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이거 뭐 당내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거든요. 사실심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따지지 않아요. 그 법 적용을 제대로 적용 잘 했느냐. 자, 이거 지금 허위사실이나 공표 관련된 그 혐의를 잘 적용했나 그것만 살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권장상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432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지난번 대선 때 썼던 돈을. 그럼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 당내에서 아니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거 대법원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지금 비명계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곧 범법자로 확정될 사람을 대통령을 뽑는다? 그것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위정교사, 뭐 대북송금, 대장동, 뭐 줄줄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 여론이 화지면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먼저 나와버리면 그 충격파가 크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먼저 나와버리면 윤 대통령이 뒤에 나와버리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선거해도. 이렇게 이제 판단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가론만 확 커져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나와버리면 이제 뭐 끝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권이 먼저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오해진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제일 유력한 겁니다. 왜냐? 이게 이제 통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통보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요 정도의 이제 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 선고 내린 그날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불가론들이 꽤 많지 않겠나라는 그런 느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원론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이 맞냐? 이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직무유기 한 사람을 현행범이야. 직무유기범 잡아. 최상목 잡아라. 뭐 그래갖고 막 일반 국민들이 가서 막 잡고. 근데 직무유기라는 게 현행범입니까?
자, 그럼 제가 형사소송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보면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되어 있고 그 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저번놈 잡아라, 내 돈 훔쳤다. 이게 이제 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뭐 칼을 들고 있다, 뭐 이걸 들고 있을 때 그걸 잡히는 거예요. 신체나 어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피가 묻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자, 누구냐고 묻자 도망을 할 때, 이게 바로 현행범입니다. 이거는 현행범은 경찰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잡을 수가 있어요. 현행범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잡아라 그럼 도망가면 잡으면 그게 현행범입니까? 제 직무유기다 이 현행범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절도범이나 강도범이나 성추행범이나 뭐 이런 거는 현행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현행범이라는 걸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쟤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게 자칫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저 사람 지금 직무유기범이니까 잡으세요. 이게 지금 선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은 막 방탄복 입고 막 탁 있으면서 자기는 방탄옷 입고 있으면서 최상목 대행한테는 막 잡으라고 그러면 이게 맞나요?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제1야당 대표의 할 수 있는 격조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당황할까? 뭔가 좀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또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